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루시쌤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Reading Insight Level 1 여러분들하고 함께 리딩의 세계로 빠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Unit 3 A Visit to Mexico 멕시코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여러분, 자, 멕시코에 대해서 우리 알아볼게요. Interesting Mexican Holidays, 어떤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흥미로운 멕시코의 휴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Day of the Dead, 죽은 자의 날이라는 날이 있어요. November 1st and 2nd. 자, 11월 달 1일하고 2일이죠. To honor dead relatives or friends. 죽은 친구라든지 친척을 기리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엄숙하게 막 이렇게 막 성묘를 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January 6th, 공현절이라고 불리는데요. 자, 우리 세 명의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은 날을 기리는 날이죠. To celebrate the arrival of the three wise men. 그쵸? 동방 박사의 도착을 기리기 위한 날인데, who each brought a gift to the Christ child. 바로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준 날이라서 이 날은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라고 하고, 특별한 케이크를 또 함께 먹는 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5th of May. 자, 그러면 우리 5월 5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5월 5일의 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62년 푸에블라 전투에서 바로 누가 이겼습니까? Victory of Mexican forces. 바로 멕시코가 누구를 이겼어요? Over the French forces. 바로 프랑스군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유럽군을 이긴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리는 날이 될 텐데요. 자, 잠깐 사진으로 죽은 자의 날의 축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동방 박사와 아기 예수 사진도 보이실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바로 5월 5일을 어떻게 기리는지도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딩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멕시코에는 참 흥미로운 휴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시무시한 죽은 자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이번 시간 리딩 1의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paragraph부터 읽어볼게요. The Day of the Dead, 죽은 자의 날은 is a holiday, 휴일입니다. In Mexico, 멕시코에 있는 It falls on November 1st and 2nd. 자, 언제 시작이 됐나요? 바로 11월 1일하고 2일에 시작이 됩니다. It's a day. 자, 그것은 날인데 어떤 날? To remember. 기억하는 날. 그러면 여기 있는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day를 꾸며주니까 얘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뭐뭐 하는 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구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Dead family members, 죽은 가족들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It's like, 그것은 뭐뭐와 같습니다. 뭐뭐와 같아요. 추석 in Korea, 한국의 추석과 같습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What is the day of the dead? 죽은 자의 날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Families get together. 가족들은 get together. 모입니다. 그래서 모이다가 get together입니다. 우리가 리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죠. gather이라는 단어와도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hey meet in the same place. 똑같은 장소에 같이 모이는 거죠. And pray for, 기도해줘요. Their dead family members. 그들의 죽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They believe that, 그들은 믿습니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면 요만큼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리딩하면서 많이 접했던 구조입니다. believe란 동사의 목적어로 하나의 단어가 쓰인 것이 아니라 한 문장이 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that은 나는 문장으로 된 명사 역할을 하는 목적어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나왔습니다.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괄호를 쳐볼게요. 그들은 믿습니다. The dead are, 죽은 자들은 going to visit them on that night. 죽은 자들이 그들을 방문할 거라고 믿습니다. On that night. 바로 그날, 기도해 주는 날. 그럼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여기 있는 they는 누구고요? 그쵸? 여기에 있는 them은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있는 they는
families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the dead are 죽은 자들이 방문하는 것도 바로 the families가 되는 겁니다. 밑줄 친 they나 them이 의미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이런 문제 우리가 내신 문제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죠. So, 그래서 people, 사람들은 build, 짓습니다. special tables, 특별한 tables, 탁자를요. in their homes, 그들의 집에 and decorate them, 그것들을 장식합니다. with sugar skulls, 설탕으로 된 두개골, 해골바가지, 그지? flowers, 꽃들, and favorite foods of the dead.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장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상을 차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them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decorate 한다는 건가요? 그쵸? special tables들을 decorate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이상의 것들을 나열할 때 가장 마지막의 것에 and를 붙이고 마지막 명사를 써주는 거죠. and 이렇게 여러 번 쓰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t midnight. 자, 새벽에는요. Families visit graves. 어디를 방문합니까? 바로 무덤을 방문합니다. 세상에나. They clean them. 자, 그들은 그 무덤을 깨끗하게 치워주고 and decorate them. 그 무덤을 장식합니다. with flowers and candles. 꽃들과 촛불로 장식을 한대요. 자, 보니까 장식하다인데 무엇으로 장식하다라고 할 때 도구를 나타내는 무엇으로란 뜻의 전치사 with를 함께 쓰는 경향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영어적인 감각을 키우시는 겁니다. They tell stories. 그들은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About dead family members. 죽은 family,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what people do on the day of the dead. 자, 죽은 자의 날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도 하고요. 특별한 상도 차리고 그리고 무덤도 방문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dress up. 차려입습니다. dress up 하면 차려입는 거예요. Oh, you dressed up. 차려입었는데 what's going on?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회화에서도 많이 쓸 수가 있죠. As skeletons. 누구처럼? 맞아요. 해골바가지처럼. 해골처럼 차려입습니다. And parade. 그리고 parade, 행진을 하네요. Through the streets. 바로 축제라고 우리가 단어를 떠올리면 이미지가 되는 게 뭐예요? 그쵸, 길거리에서 화려한 의상을 입고 음악을 울리면서 행진하는 거죠.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통틀어서 쓸어서 가면서 퍼레이드를 한대요.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eat, 먹습니다. Bread of the dead, 죽은 자의 빵을 먹습니다. It often looks like, 그것은,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빵은 무엇처럼 보입니다. Like a skull. 무엇처럼 보입니까? 두개골, 해골바가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And a toy skeleton, 그리고 장난감 해골은 is usually, 보통 hidden, 숨겨져 있습니다. Inside it, 그것의 안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도 역시 그렇죠. 이 빵 안에 장난감 해골이 숨겨져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선생님이 잠깐 눈여겨보고 싶은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often, 자주란 뜻이고요. usually, 보통이란 뜻이죠. 이렇게 어떤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나타내주는 아이들을 빈도부사라고 해요. 얼마나 자주 하는지. 이런 빈도부사의 위치는요. 일반 동사 앞에 옵니다. 일반 동사 앞에 여기 often 쓰인 거 보이시죠? 그죠? 자, 그런데 비동사일 경우에는요. 뒤에 오죠. 오, 그렇구나. 그러면 그래요. 비동사, 그리고 빈도부사, 그리고 일반 동사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비동사 써놓고 그 다음 괄호를 치고 빈도부사, 그리고 일반 동사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도 아주 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왼쪽에는 비동사, 오른쪽에는 일반 동사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겠죠? They believe that. 그들은 믿습니다. 자, believe that 또 나왔어요. believe가 동사예요.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that 안에 들어간 모든 단어들, 바로 문장이 되겠죠. The person who, 어떤 사람, bites the toy. 그 장난감을 깨무는 사람은 will have good luck.
행운을 가질 것이라고 믿는데요. 무슨 무시한 해골 바가지 장난감이 빵을 먹다가 깨물어지면 그 사람은 행운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특별하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관습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그 날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두 번째로 보여줬어요. 퍼레이드도 하고 특별한 빵을 먹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멕시코에 가면 꼭 죽은 자의 날 축제에 참석해보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축제가 될 것 같고요. 사진에서 봤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무서운 해골의 모양이 아니라 굉장히 형형색색 알록달록한 예쁜 해골의 모양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창의력도 생길 수가 있고 역시 사람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야 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더 많이 성장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우리 그럼 문제 풀러 가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본문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What's the main idea of the passage? 이 본문의 주된 아이디어, 주제는 무엇일까요? 주된 생각, 아이디어죠. On the day of the dead, 죽은 자의 날에 Mexicans, 멕시코인들은 have a lot of fun. 아주 재미를 많이 갖습니다. 즉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번, Mexicans prepare many different foods for the dead. 자, 멕시코인들은 준비하는데 많은 다양한 음식들을 for the dead, 죽은 자들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C번, Mexicans can talk with the dead on the day of the dead. 자, 멕시코인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과 죽은 자의 날에. 자, D번, the day of the dead, 죽은 자의 날은 is a day, 날인데 어떤 날이냐면 to think about dead family members. 죽은 가족에 관련돼서 생각하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뭐가 우리가 주제인 것 같습니까? 그쵸? 죽은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what does the underlined them refer to? 선생님하고 아까 여기 있는 them이 무엇일까 하고 알아봤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정답은 special tables가 되겠죠? 특별한 테이블, 식탁을 차린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3번, which is not true about the day of the dead. 죽은 자의 날에 관련해서 맞지 않는 것은 어디일까요? A번, it's a Mexican holiday in November. 11월 달에 멕시코 휴일입니다. B번, people build special tables for the dead. 죽은 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식탁을 차립니다. C번, people dress up and go to the party on that day. 옷을 차려입고 파티에 갑니다. 그날. D번, bread of the dead. 죽은 자의 빵은 usually has a toy skeleton in it. 그 안에 보통 장난감으로 된 해골이 있습니다. 자, 정답은 C번이 되겠죠. 파티에 가는 게 아니라 행진을 하러 가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which is not likely to happen on the day of the dead. 죽은 자의 날에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A. Lucy wore skeleton costumes in a parade. 루시는 입었습니다. 해골 의상을 입었습니다. 행진에서. 그 다음, Blanco는 gave present, 선물을 주었습니다. To his grandparents,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죽은 자의 날에 이런 일을 했었나요? C번, Mario는 put some sugar skull, 설탕으로 된 두개골을 놓았어요. On the table, 그 테이블에. D번, Jose made the favorite foods, 아주 좋아하는 음식 of his dead grandma. 그의 돌아가신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죽은 자의 날에 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조부모님들께 선물을 드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B번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죠? 자, 마지막 complete the map with the words from the passage. 자,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그런 단어들을 선택해서 빈칸을 채워볼게요. 그날은 언젠가요? November이죠. 11월 1일 그리고 2일이 되겠습니다. What do people do?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특별한 식탁을 집에서 차리고 무덤을 방문합니다. 새벽에. 그리고 무엇처럼 우리가 입습니까? 그렇죠. 해골처럼 옷을 입습니다. 무엇을 먹나요? Bread of the dead. 죽은 자의 빵을 먹습니다. 그쵸? 또 넘어가서요. What's the day? 어떤 날입니까?
A day to remember dead family members. 죽은 가족들을 기억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련 문제도 풀어보았고요. 우리 이 문장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문법도 한번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sentence structure, 문장의 구조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주어진 단어를 in the proper place, 제대로 된 자리에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얘네들은 다 빈도부사입니다. 빈도부사, 어떤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나타내주는 것이 빈도부사입니다. 빈도부사의 위치는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빈도부사라고 빨간 펜으로 옆에 써두시고요. 왼쪽에다는 비동사, 오른쪽에다는 두동사 이렇게 써넣으세요. 두동사가 뭐냐면 일반 동사입니다. 자, 빈도부사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왼쪽에는 비동사, 오른쪽에는 일반 동사가 있어요. 바로 자리가 이렇단 얘기예요.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빈도부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표를 봤으니 바로 집어넣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에는 일반 동사 goes가 있어요. 일반 동사죠? 그럼 빈도부사가 일반 동사 앞에 있어야 되네. 일반 동사 앞이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넣어볼까요? My father always goes to work by car. 우리 아버지는 항상 일하러 가십니다. 차를 타고. goes 일반 동사니까 앞에 왔어요. 됐죠? 두 번째, they have dinner. 그들은 저녁을 7시에 먹습니다. 빈도부사는 어디에 온다고요? 일반 동사 앞에 옵니다. 그래서 they usually have dinner at 7 o'clock. 그들은 보통 7시에 저녁을 먹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4번, 5번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일반 동사가 아니라 비동사가 있습니다. 자, 비동사는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요? 비동사를 먼저 쓴 후에 그 다음에 빈도부사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James is 요거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James is never late.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For school 학교에 never 하나 넣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Bears are found. 곰들은 발견됩니다. In this mountain. 이 산에서. 자, 비동사 여기 있어요. 비동사 쓰고 바로 뒤에 쓰시면 돼요. Bears are often found in this mountain. 곰들은 자주 이 산에서 발견됩니다. 이렇게. 자, 다섯 번째. The left hand is used. 왼손이 사용됩니다. 음식을 먹는데 인디아에서. 자, 그런데 우리 비동사 바로 옆에다가 빈도부사를 쓸 건데 never를 씁니다. 그럼 의미가 바뀌죠. 절대로 왼손을 쓰지 않습니다로 바뀌게 될 겁니다. 위치 기억하셨습니까? 비동사, 빈도부사, 일반 동사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쉬울 거예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underline, 밑줄을 치세요. The relative clause, 관계사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which sentence, 각각의 문장에서 and translate into Korean,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뒤에 있는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올 수 있도록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관계대명사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나와져 있는 곳부터 괄호를 열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괄호를 닫으면 이만큼이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구냐면 옆집에 사는 그 여인은 has a dog, 강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서요. 옆집에 사는 그 여인은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이 바로 관계절이 되겠죠. 두 번째, the tall guy who you met at the party. 그 파티에서 당신이 만난 그 키 큰 남자는 is a lawyer. 누구입니까? 변호사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 파티에서 만난 키 큰 남자는 변호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꾸며주기 때문에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썼습니다. The train which goes to the airport, 어디까지 가는, 그 공항까지 가는 그 기차는 10분마다 every 10 minutes 운행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any child, 이번엔 또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who라는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어린아이도 who comes first,
처음에 오는 그 어떤 어린아이도 will get a candy. 무엇을 받을 수 있을 겁니까? 그렇죠. 사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꾸며주는 명사가 있을 거고요. 그 명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사람 명사인 경우에는 who라는 관계대명사가 꾸며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명사가 사물 명사인 경우라면 who가 아니라 which라는 관계대명사가 꾸며지게 되겠죠. 자, 사람이든 사물이든 둘 다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 that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that이 나오지 않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내신에서 또 문법 강의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았고요. 여러분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